안녕하십니까, 강사 송정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할 과목은 바로 자바 그래픽, 자바와 관련된 그래픽 처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원래 이 강의의 원래 주 목적은 테트리스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뒤에 가서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 테트리스 게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거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자기의 어떤 실력의 척도, 실력의 기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테트리스 게임을 만드는데 많이들 그 척도를 삼고도 있습니다. 뭐 꼭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좀 척도를 삼기에는 물론 뭐 무리가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자, 그래도 이 테트리스 게임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봄으로써 실제 게임에 대한 어떤 다양한 방법이라든가 알고리즘 또는 거기에 따른 그래픽적인 처리,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테트리스 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도전해 보는 것도 언어를 배우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테트리스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물론 스스로 먼저 만들어 보고 시도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막히고 이게 안 풀리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조언을 구하시거나 그럴 때 해답을 약간 도움을 받는 것이, 그게 이제 진정한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끝까지 자기 힘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또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또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약간씩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자바를 통해서 테트리스 게임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먼저 그 부딪혀야 되는 장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래픽 처리 부분이죠. 자,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 머릿속에 만드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도 그래픽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보여주질 못하니까. 자, 우리가 이 그래픽 처리 부분은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C나 C++이라든가 자바라든가 이런 언어별로 이런 그래픽을 처리하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하셨던 분들은 또 자바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래픽 처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단 익혀두시면은 꼭 테트리스 게임이 아니더라도 이 그래픽이라는 것은 이제는 어디에든 사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 면에서 아주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러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픽에 대한 예제를 몇 가지를 좀 해볼 텐데요. 이미 뭐 나는 자바에 대해서 그래픽 부분은 뭐 이미 빠삭하게 공부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시고 바로 테트리스 부분에 가셔가지고 약간의 조언을, 어떤 힌트를 얻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와 함께 이 그래픽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좀 그래픽을 하셨던 분들이라도 아마 어떤 그 장벽에 부딪히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결책도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저와 같이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일단 그래픽에 대해서 익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꼭 테트리스 게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래픽에 대해서 일단 첫 포문을 한번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결국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픽이라는 것이 결국 원하는 그림 또는 이미지, 그 이미지나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 결국 그래픽인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바로 종이가 필요하겠죠. 종이가 필요할 것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거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종이가 없으면 흙바닥에 놔도 그래도 뭐 상관은 없겠죠.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종이와 펜이 되겠죠. 자, 일단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는 동작은 그건 자신의 의지에 관련된 거고, 일단 기본적인 준비물은 두 가지가 필요할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사실 이 두 가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 자바 시간에 배우셨을 거고, 기본 문법을 다 거쳐서 오신 분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미 조금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컴포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컴포넌트, 여러분들이 이미 그 자바 문법에서 AWT 스윙이라는 걸 배우셨죠?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화면에 그려지는 각각의 그 도형, 그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들이었는데, 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AWT 또는 스윙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뭐 큰 종류로 따지면 이 두 가지일 텐데, 이 두 가지의 특성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AWT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느냐, 스윙에다가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의 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예,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종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거 없겠죠. 이미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이미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가져다가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펜이 중요하겠죠. 펜. 예, 그릴 수 있는 펜이 필요한데, 이 펜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면은 바로 이 그래픽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시면은 거기에 그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펜으로 그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가시면은 네모를 그리는 방법,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 선을 그리는 방법, 뭐 같은 네모래도 뭐 약간 3D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뭐 네모라든가 또는 안이 채워지는 네모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릴 수 있는 예, 그런 추상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픽스는. 그래서 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펜을 예, 어떤 펜을 구해 가지고 직접 그리는 뭐 그런 동작들을 취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픽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필요할 때 아무 데서나 객체를 생성해서 가져다 쓸 수가 없다는 거고요. 자, 얘는 주로 매개 변수를 통해서 그 주소 값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메서드를 통해서 이 그래픽스라고 하는 객체의 주소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아무 데서나 얘를 객체를 생성해서 쓰실 수는 없고요. 그 필요한 위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 그러한 위치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 정해진 위치에서만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위치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페인트라는 메서드예요. 이 페인트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페인트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가 그 도움말에서 찾아보시면 도큐먼트에서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여기에 바로 그래픽스라고 하는 자, 요 객체의 주소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픽스 요걸 가지고 사각형도 그리고 예, 이거 가지고 선도 그리고 원도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인트라는 메서드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호출을 하느냐? 자, 그러실 필요 없이 이미 컴포넌트에는 이런 페인트라는 메서드가 다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자, 이것을 오버라이딩을 해서 필요한 뭐 어떤 작업, 뭐 나는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느니, 나는 선을 그리고 싶다, 나는 글자를 그리고 싶다, 뭐 어떤 것을 하시든지 간에 그래픽적인 표현은 이 메서드 안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페인트라는 메서드는 모든 이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인트라는 메서드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언제 호출이 되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페인트라는 메서드가 호출되는 것은 처음에 어쨌든 간에 컴포넌트가 생성되면 가장 먼저 호출되는 건 생성자죠. 그 생성자가 호출된 다음에 페인트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가 어떤 그래픽적인 처리가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언제 또 호출되냐면은 내가 그 창을 만약에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든가 또는 다른 창으로 가렸다가 치웠다든가 했을 때 어떤 그러한 동작,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창을 가렸다가 치우게 되면 요 가려진 부분을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그린다라는 의미를 또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니터라는 것이 얼핏 보면은 3D 같지만 3차원 같지만은 사실은 2차원이에요. 2차원 형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을 여러 개 열었을 때 이렇게 보면 마치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포개져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요 영역을 얘가 그만큼 지워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치웠을 때, 이 창을 치웠을 때 이 지워진 부분은 다시 재빨리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용자가 보기에는 위에다가 그냥 얹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치운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2차원이기 때문에 이 다른 창에 의해서 가려져서 지워졌던 부분을 다시 그려야 되는 작업, 그런 작업들도 이 페인트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기본적인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바로 이런 페인트 메서드를 통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인트라는 메서드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래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글꼴에 관련된 것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그림 그리는 것도 많이 쓰겠지만 뭐 글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림, 즉 그래픽 처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위치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바로 이 폰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 그대로 글꼴이죠. 그 글자의 모양, 글꼴을 생성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다양한 이런 글꼴에 관련된 다양한 처리를 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되겠고 좀 더 그 깊은 것을
그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도큐먼트 찾아보시면 폰트 클래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컬러가 되겠습니다. 이 컬러. 이 컬러라는 거 뭐 다시들 아시겠지만 색깔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글자 색깔이 될 수도 있고 도형의 색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컬러라는 것은 얘는 이제 일단 정적 변수로서 컬러라는 것으로 통해서 색상을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미 앞에서도 아마 AWT 스윙 하실 때 이 컬러라는 클래스를 써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뭐 없다 하더라도 뭐 쓰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차피 이 폰트나 컬러는 그래픽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로서, 그런 부수적인 역할로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사용법이나 그런 것들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픽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이 페인트라는 거, 페인트라는 메서드라는 거, 클래스가 아니죠. 페인트라는 이 메서드가 가장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 바로 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쭉 작성을 해 나가다 보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요 그래픽 처리에 관련된 부분이 끝날 때쯤 되면은 스스로도 제 강의를 보지 않아도 스스로 테트리스 게임 정도나 뭐 테트리스가 아니더라도 뭐 많잖아요. 뭐 슬롯머신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 그래픽을 사용하는 거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팩맨 게임이라든가, 자, 어떤 게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알고리즘만 갖고 있다라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익히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 준비는 뭐 별다른 건 없고요. 나는 그냥 뭐 에디트 플러스나 그냥 평범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이클립스를 쓰시고 싶다면 이클립스 쓰셔도 좋습니다. 일단 저는 제 환경을 일단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JDK는 1.7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클립스는 인디고 버전, 현재 이클립스 최신 버전이 인디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인디고 버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로 뭐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환경이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라는 거지, 뭐 저랑 똑같은 환경으로 구현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 저는 자바 JDK는 1.7, 그 다음에 툴은 이클립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 이클립스 인디고 버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수업 준비는 뭐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이요. 뭐 이미 뭐 앞에서 수업 다 듣고 오셨으면은 따로 뭐 여기서 또 JDK 설치하는 법 보여드릴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냥 JDK는 이제 이것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클립스만 하나 실행해 놓으시고, 또 하나 준비해 두실 것은 자, 바로 도큐먼트죠. 도큐먼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자, 저는 지금 JDK 버전이 1.7 버전이기 때문에 1.7에 관련된 도큐먼트를 열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도큐먼트로 가면 되죠. 도큐멘테이션, API. 그래서 저는 7 버전이에요. 저는 뭐 6 버전이신 분들은 6 버전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도큐먼트 하나 열어 놓으시는 것까지, 일단 요 첫 시간에 대한 준비는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